안녕하세요. K문화독립군 주세페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악계에서도 이 뮤지컬 분야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뮤지컬 페치카라고 하는 작품을 현재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곳에 나오는 노래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저희가 연구한 직접적인 역사 실화와 저희가 각색한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관객들이 어떤 그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높은 수준으로 뮤지컬을, 역사적인 작품들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 인식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분들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랑코리아 단장 구미코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K문화독립군 선비 바리톤입니다. 저는 K문화독립군에서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는 착한 테너입니다. 아유, 네, K문화독립군 쿵푸 테너 이상훈입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 음악 준비했는데요. 뮤지컬 페치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페치카 다 출연하셨죠?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노래는 장부가 우리 장부들 역할을 해주셨는데 장부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네, 네. 하늘과 동포의 이름으로 손가락 잘라서 맹세하니 장부의 큰 뜻을 살피소서. 침략의 원흉이 도와 매국노 이완용을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동포에게 속죄하리라. 나 한종호 혹시 모든 것이 실패될 경우 내가 최후에 나설 것이요. 대한독립 만세! 장부가 세상에 저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전하를 크게 바라보니 어느 날에 허물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니 장사의 의기는 뜨겁도다. 훈계함이 한번 뻗치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도적쥐 새끼 등이여 그 목숨 어찌 사람 목숨인 못.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랴. 도망갈 곳 없구나. 동포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동포. 대한독립 만세. 자, 우리 장부가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지 않아요? 예. 장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뮤지컬도 계속 쭉 함께 해오고 장부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부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정말 이분들처럼 이렇게 결혼한 의지로 이렇게 임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닥쳐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한 5대5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굉장히 또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가가지고 그 다짐 공모전 그 순회 공연을 네네. 할 때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예, 영상에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그 학생들한테 여기 장부들처럼 손가락을 자를 친구들 있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두 명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네, 그럼 나와 보세요 했는데 한두 친구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그냥 후다닥 다 이어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영웅의 역할, 어떤 사람이 선동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전체 군중이 또 따라가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 그런 것들 좀 느꼈는데요. 이 장부가 네, 언제 선생님도 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문화로서. 쑥스럽고요. 안중근 의사가 단지를 한 거는 의병 활동 이후에 1909년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방향을 좀 쫓아야 되겠다 해서 단원들을 모집하죠. 단지할 수 있는 단원들. 그래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최재형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극에서 연출했듯이 뭐 지하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크라스키노,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 그 크라스키노에서 단지를 했는데, 그쪽 지역은 이미 조선 사람들이 1864년부터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코리안 타운으로서 손색이 없었죠. 누구 집에서 하든 독립운동가 어느 집에서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집이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그리고 단지를 했던 것은 아마 안중근 의사 단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그 12명 다 단지를 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극에서는 12명이 다 단지를 해야 퍼포먼스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출을 한 것 같고, 지금까지 연구로 봤을 때는 안중근 의사만이 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장부가는 단지를 하면서 모두 장부가를 지어서 부른 건 아닌 것 같고, 하얼빈 의거 직전에 하얼빈에서 한 7일 정도 있으면서 장부가를 지은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피치가 만들려고 했더니 우스리스커 가가지고 막 그 최재형 선생님 그 영정 사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러시아 그 장교 세르게이 라주어라고 하는 이 두 분 항일 투쟁을 했던 그 러시아 국적의 두 인물, 한 분은 고려인, 한 분은 정말 러시아 장교, 이 분을 추도하는 추모식을 보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 러시아에서는 97년째 2017 97년째인데 이분을 기리면서 추도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기리는 추도식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알지도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그때 저녁에 좀 멍 때려가지고 호텔 방에 들어와서 감개무량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죠. 몇 년 동안. 빚도 지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제가 뮤지컬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최재형을 누가 안다 그래. 차라리 안중근 뮤지컬을 하든지. 그런데 영웅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차라리 조마리아 뮤지컬을 하든지. 그래서 저가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최재형 동의회 얘기를 뮤지컬로 만들면은 거기에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안 넣을 수가 없고 또 안중근 의사 안 넣을 수 없고 그 외에 딱딱 되시니까. 그렇죠. 같이 일했던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이렇게 조명을 해야지. 안중근 의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 조마리아 여사님의 아들 한번 들어볼까요? 전해서. 조마리아 여사님, 이 추운 새벽에 왜 나와 계십니까? 여사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이와 저는 친형제와 다름이 없으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최 선생님, 네, 내 아들 중근이는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근이가 국제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반드시. 수의를 이미 보냈습니다.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 어미 밤새 내 수이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 위에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없을지언니 비굴치 말고 당당히 생을 마감하라. 하늘님 거기 계셔. 내 아들 거두고 이 늙은 애미 뒤쫓는 날, 뒤찾은 조국에 푸른 하늘 새되어 다시 만나자.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구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늘님 거기 계셔. 내 아들 거두고 이 늙은 애미 뒤쫓는 날, 비찾은 조국에 푸른 하늘 새되어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근데 이 노래는 우리 구미꼬 김 선생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른 사람이 누가 불러도 네. 그 선생님의 그러한 그 울림, 이거는 참 이렇게 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큼 있을까. 항상 근데 우시는 것 같아요.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전해준 것은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의를 직접 짜서 전달해 준 것, 그 다음에 자신이 낳았던 아들 안중근 의사의 동생들 안정근과 안건근을 통해서 너는 일본 제국주의에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 옥중 편지. 근데 그게 실존하지 않고 지금 증거가 없죠. 남아있는 종이 페이퍼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아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를 정말로 조국 독립재단에 바치기 위해서 그런 전원이라는 측면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허구와 왜곡 속에서 경계선상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안중근 의사와 주마리아 사이의 그 교감과 교통의 역사적 증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패치카를 공연 때마다 이제 보신 지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피드를 해줘요.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작품이다. 그리고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많았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선생님이랑 안중근이랑 둘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아, 배웅. 네, 배웅. 예. 가사들이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이 아, 나도 사실 그거 할 때는 많이 목이 메어가지고 아, 나중에 앞으로가 안 나와 이게. 네. 그러니까 많이 울컥울컥. 근데 가사를 이상백 시인한테 의뢰를 하면서 네.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영웅적인 면모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주 가사가 너무 맞아요. 잘 나와서 네. 그 작곡하면서도 울컥한 점이 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작곡도 노래할 너무 때는 더 잘하셨어요. 하고. 작곡도 네. 작곡 너무 잘했어요. 더해. 빨리. 니네 아니, 분량 적잖아. 자, 그럼 이제 노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리라 믿는다. 하늘이 내게 준 기회, 평온한 마을을 짐승들이 망쳐놓을 때 포수가 총을 드는 일은 마땅합니다. 사방이 조여드는 어둠 속인데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한 줄기 빛, 너는 별 중에 큰 별, 북극성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까지 어느 누구보다 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우리의 배치가, 큰 제목이 될 푸른 소나무, 불에다 생가지 넣으려니 연기가 나는구나. 매워서 자꾸 눈물이 난다. 반드시 돌아와서 어머니 모시고 좋은 남편과 아비가 되어, 반드시 돌아와서 쑥떡도 팥떡도 하고 강가에 앉아 장기 한 판 두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세상도 털고 목숨도 털어 길도 없는 골짜기마다 동지들의 죽음을 내려놓고 울면서 가느라 자꾸 넘어지지만 앞으로만 간다. 우리 모두 조국에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그래,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앞으로. 그러게요. 어쨌든 그 배웅은 언제 불러도 맞습니다. 좀 짠하고 참 그래요. 그냥 말이 안 나와 사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끔씩 그 관객들의 그 느낌도 보면은 사람들이 아들아처럼 네. 끝나고 나면은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여운이 마음에 잔향이 많이 남아서. 근데 배웅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해서 빵빵하게 끝났지만은 그 관객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유 참 불쌍해라, 아니면 연민,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같이 느끼는 사실 그런 노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처자식이 누구나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최재형도 자기가 단체장으로서 또 자기 부하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뻔히 알면서 그 그렇죠. 심정이 어땠을까. 짠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 시적인 가사와 우리 주세페 선생님의 감성적인 그 선율이 만난 그런 아주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 찾기에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온 청년의 마음을 최재형 선생님이 분명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동의회의 멤버로서 안중근 의사가 최재형 선생이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의병활동을 했고, 예산과 실질적인 후원을 했던 최재형은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었던 안중근을 누구보다도 아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에서 나온 것만큼의 그런 감동과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연애주적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고 교류를 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곡 한번 다짐 한번. 네, 다짐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예, 먼저 듣고 가죠. 좋습니다. 네. 네, 다짐. 도대체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하지만 아직 무기와 훈련도 충분치 않은 건 사실이잖소. 그럼 그놈의 한글 신문이나 찍어내고 외놈들 눈치나 보고 있는 게 국권 회복이란 소리요?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에서도 의병들이 분기하여 일본 놈들과 싸우고 있네. 국내 진공의 적기야. 그놈의 동의회 결성한다고 돈을 13,000루블이나 쓰면서 애꿎은 사람들만 홀려놓고 이제는 질질 시간만 끄는 이유가 뭔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내 진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의병대와 동시에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식무기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수청 쪽에서도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시끄럽네. 당장 명령을 내리고 군자감을 겨내놓게. 하지만 자네는 외놈들 편인가 러시아 놈들 편인가? 최재형, 혹시 친일파 아니야? 박영효를 따라 일본에 가서 6개월이나 있었다는데? 그 허구한 날 학교나 계속 지어대는 것도 노비 출신이 출세 좀 했다고 존자랑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집집마다 최재형이 조상화 걸어놓고 존경한다 하지만은 도헌이 뭐 하는 거야? 고려인 등쳐먹는 러시아 정부의 앞제비지 뭐 앞제비. 도대체 러시아 관료가 조선 독립에 왜 관심을 갖는 건가? 내가 조선이기 때문이요. 비록 내 국적은 러시아나 내 피는 대한이란 말이오. 웃기지 마. 그래봤자 넌 러시아 정부의 개야. 선생님, 해방된 조국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싶었네. 가진 걸 다 털어놓고 살아도 말이야. 외놈들에게 핍박받는 우리 민족, 내 조국을 위해 그렇게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한 줌 흙이 될 때까지. 달렸어요. 앞만 보고 쏜살같이 달렸어요. 내 어깨가 무거운 줄 모르고 달려왔어요. 내가 살았던 조국에 나의 동포를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내겐 꿈이 있어요. 내겐 꿈이 있어요. 내게 꿈이 없었다면, 내게 꿈이 없었다면 앞만 보고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나라 잃고 광야를 헤매지만
함께 찾아가야죠. 우리 다시 함께 달려가요. 동지들,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는 언제까지 사소한 주장으로 분열되어 저들이 대륙에서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불리하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단합이 아니겠소. 제발 조국을 위해 하나로 뭉쳐 우리의 뻔때를 보여줍시다. 동지들! 지금은 나라 잃고 광야를 헤매지만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찾아가야죠. 우리 다시 함께 달려가요. 다 함께 이거 다짐, 이게 참 그 도입 참 어렵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그냥 그 당시에 최재형 선생과 안중근 의사가 처한 그 동의회 내부의 입장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좀 몇 번 승리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하향세가 됐고, 안중근 의사가 또 엉뚱하게 그 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다 놔주는 바람에 아주 그 내분이 일어났죠. 아니 왜 포로를 놔주냐, 다 죽여버려야지. 하필이면 또 그 포로들이 살아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독립군 기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물어버리니까 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의회 대한의군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상황도 있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또 황당해졌죠. 네. 본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본인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적군의 포로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군의 정말 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로 놔주면 안 되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관용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그런 일 이후에 또 그 최재형의 입시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밀정들이 또 이간질을 막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최재형 선생이 사실 일본에 가서 박영효와 한 6개월 있다 온 건 또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열책 맞아요. 알게 모르게 파라 그러나요? 네네. 이렇게 그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이런 그 내분 아닌 내분이 또 그렇죠. 있어. 그 사이에 또 뭐 밀정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독립운동의 그 기간 동안에 최재형 선생님의 신분 아닌 신분, 그 천민이라는 신분이 또 많은 족쇄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의병들이나 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 층이었고, 우리 뭐 일반 민간 의병에서도 또 천민 출신의 의병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래도 많이 배우신 학식과 뭐 덕망이 높은 그 유지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다 보니까 그분들 주축인데 최재형 같은 좀 미천한 신분에 또 돈을 또 많이 벌어서 온 그 신지식인 같은 또 신산업인 같은 그런 느낌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눈에 가시처럼 은근히 좀 자격지심이 있고 질투의 대상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다짐 노래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분열과 반목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냐, 인간 사회에 아무리 높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거야. 아니다. 퇴위한 고종 황제를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 아니면 순종을 융희 황제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복벽주의자들.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간에 반목이 있었을 테고,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만주에서는 총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복벽파가 민주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을 총으로 죽인 경우도 뭐 허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분적인 측면. 갑오개혁 이전에는 신분제가 공고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1894년 이후에나 비로소 노비제가 철폐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노비였던 사람이 오늘하고 동등하게 지금 조국을 찾겠다고 나와? 이거는 양반들이 있을 수 없는 생각을 반드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딱 극복하고,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자유와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특별한 순서인데, 이 뮤지컬 작곡하면서 여러 사조를 검토해보고, 또 옛날 음악들도 들어보고, 일제시대 때 어떤 음악들이 유행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 좀 황당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우리 역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학도가를 아침 저녁으로 2년 동안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학도야 학도, 여러분도 뭐 그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 없죠. 근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멜로디는 그죠. 교회에서도 있나요? 어떤 거죠? 장세기 출애굽기래 위. 성경 목록 외우는 걸로. 장세기 출애굽기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 게 있었구나. 선율이 그런 노래를.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학도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러면 가사만 한번 하게. 잠깐만요. 학도가가 학도야 학도야 정면 학도야 벽상의 괴종을 들어보아라.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 오니 인생의 말년가지 주마 같도다. 정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고, 낙낙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양되네.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기쁨 잊지 마라. 새벽 달은 넘어가고 동쪽 하늘 밝아온다. 이 학도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선율을 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부르게 되네요. 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작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니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그 모든 지식이 이제 비밀이 없어졌어요. 이게 일본의 철도 창가더라고요. 철도 창가. 이게 일본이
그 자기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일본의 동해는 어디죠? 태평양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 우리나라의 동해의 풍광이 좋듯이 일본도 일본의 태평양 쪽의 풍광이 좋아서 자기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 지역이란 말이죠. 동해로 철도를 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철도 창가를 만들었고 지금 요거는 또 우리나라에다가도 철도를 만들어 놓고 일본이 또 노래를 만들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우리나라의 노래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본 노래였다는 게 좀 기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 선율이 일본이 먼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 가요나 그 어떤 그 당시의 음악들은 일본이 1800년대 말에 서양에서 가져온 서양 음악들을 그 자기들이 만들어놨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또 들어온 그런 것들이 많았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불려진 노래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어떤 곡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 보면은 이거 볼까요? 이거 보세요. 우리 낭랑 18세. 이거 우리 애들 아주 좋잖아요. 그치 가요? 대일본 의가 대일본 제국의 노래. 네. 똑같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조거리 구름 봄에 물고서 이런 식으로. 네. 야 이게 참 그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만든 노래도 일본 황국 식민에 충성하는 노래로 만든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본 가장 황당한 것은 사실 애국가예요. 우리 저거 애국가 옛날 애국가 있죠. 임시정부의 애국가. 네. 그 임시정부의 애국가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께서 이 광복절에 우리 올드랭사인 거기에 맞춰서 이 한 노래가 우리 애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벌써 반딧불의 빛이라는 노래로 벌써 일본에서 그 기미가요보다 더 유명했던 1800년대 말에 일본 대표 국민가의 하나.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벌써 국민가요로 이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좀 기분이 이상한 게 어떻게 우리가 임정 그 요인들 그때부터 부르던 애국가가 어떻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를 여기다 좀 동료로 하더라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애국가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애국가를 누가 작곡했죠? 안익태죠. 네. 근데 안익태 씨가 결국은 친일파로 알려진. 친일파, 네. 뭐 친일파라보다는 뭐 우리 친일 매국노, 뭐 종일 매국노 이런 그 민족 반역자죠 말하자면. 네. 우리는 사실 친일파라는 그 용어 자체도 참 애매해요. 네. 저도 친일파예요.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많잖아. 그죠? 이렇게 친구.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친일이야. 미국 네. 친구 많으면 친미파, 네. 친중파,
친서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네. 앞으로 우호를 증진해서 같이 발전하자는 취지인데 우리가 민족 반역자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용어가 없어지고 그냥 친일파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범죄자라 그러지. 그죠? 범죄와 친한 사람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범죄와 친한 사람이라는 그 용어 맞잖아요. 그죠? 뭔가 네네. 좀 희석이 된 우리가 느낌이 범죄자 드네요. 친구일 수는 있어. 근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범죄자인데 네.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용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요즘 저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애국가 많이 불렀죠. 네. 국가 행사에.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이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국가 개천절에도 부르고 광복절에도 부르고 또 우리 한국 시리즈 때 애국가 봤어요. 불렀죠. 결선에. 예, 예. 여기 영상 나오네요. 예. 그런데 저는 안익태 같은 경우는 선율을 만든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작곡한 사람이 좀 그런 범법 행위를 했다거나 또 아니면은 공분을 살 만한 반역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배제시키는 게 우리가 상을 주려고 그러다가도 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상을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사는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요즘 그 가사가 애국가의 가사가 좀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아주 보수의 아주 상징적인 분이신 그 안호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이 애국가는 바꿔야 된다. 이거는 퇴행적이고 좀 그 일본의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이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애국가의 작곡은 안익태가 했는데 작사는 누가 했을까요? 윤치호라는 윤치호. 얘기가 있죠. 그죠? 제가 공부했을 때는 교과서에 한때 작자 미상으로 작자 미상도 나와 있고 윤치호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원래 윤치호가 먼저 했다가 아마 작자 미상으로 해서 지금은 윤치호는 안 써 있고 작자 미상. 그리고 심지어는 창피하니까 안익태도 안 나오고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그 친일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의 그 노래를 계속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애국가 보면은 이 윤치호의 친일이 아니라 이거는 민족 반역자 그 행각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가의 작사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참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그 정책적으로 그 국가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는 사실 음악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애국가를 불렀는데 앞으로 이걸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참 이거는 참 난감무궁하다 하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봅니다. 이건 사실 문제 제기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좀 시정이 되든지 계속 하든지 어떤 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패치카 모르는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론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계속 이걸 하든지 우리가 이러다 보면 또 이념 논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예술가들은 참 조심스럽잖아요. 작곡가가 써주는 대로 우리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이 잘못된 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하는 정말 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중국 대륙이나 대만은 다 이른바 항일 투사들이 정권을 잡은 곳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되다 보니까 정리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일적 요소들. 이승만 정부 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친일파들이 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가서 이것을 고치려니까 지금 70년 이상을 그렇게 애국가를 불렀고 뭐 다른 걸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력이 너무 소모되니까 그 대안으로서 안익태나 홍남파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시적으로 다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다만 그들이 만들었던 작품은 이것이니 이것의 의미를 알고 널리 퍼뜨리든지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과 홍보가 같이 두 바퀴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저 사람은 친일파인데 왜 애국가를 아직까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윤치호가 뭐 작곡했다 작사했다라고 하는 애국가의 그 가사들 아니다 도산이 했다라는 좀 필요하지만 또 불필요한 논쟁들이 후대들한테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끌고 가야 할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성악가들 가곡에서 제일 그 많이 기억나는 노래들이 있어요? 희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보리밭, 네. 그리운 금강산, 비목, 선구자 5개 나왔어요. 이 중에 친일 코드가 숨어져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보리밭은 아니고 희망의 나라로 맞아요. 희망의 나라에 친일 코드가 있다고요? 네. 우리 그죠. 배를 저가자. 험한 저쪽 어디로? 바다 건너. 네. 저편 언덕에. 산천. 우리가 저 바다 건너서 저편 언덕 일본 언덕으로 갈 일이 있나요? 없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바다 건너서 대륙 저편 언덕으로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가자. 우리 일본 제국 전체 중국까지 대륙을 러시아까지 확대한 그 큰 대륙으로 떠나자는 이 황국 식민의 노래입니다. 그럼 또 그런 가곡이 또 뭐가 있어요? 선구자. 선구자도 그래요? 선구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둘, 셋. 일송정 푸른 소를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안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이 노래 뭐 우리 저 성악가들은 이 노래 돈 많이 벌었죠. 그럼요. 그죠. 네. 경축식 이런 데 가면은 아르바이트로 다 합창으로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노래를 부르신 윤혜영, 이 노래를 작곡하신 윤혜영 선생이 자기 입으로 증언을 했어요. 사실 이 선구자 말을 타고 달리는 특히 2절에 용문교라는 그 다리가 나오는데 이 용문교는 그 만주에 있는 지명이에요. 용정에. 근데 용문교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있어요. 우리 독립군 기지겠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놓고 활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은 일본이 거기다 만들어 놓은 만주 최대의 신사 건물이에요. 그 앞을 그 앞을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장교가 있다면은 일본 군 장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군 장교겠습니까? 일본군 장교죠. 그래서 용정의 노래라고 이렇게 본인이 또 밝혀버렸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란이 커졌죠. 그동안 우리가 정말 1940, 50년대부터 이거를 그냥 줄기차게 불러왔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조차도 1900 한 5년, 1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 한 5-6살 때부터 글을 깨우치고 그렇게 되면은 식민지 교육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깔아놓은 그런 그 왜곡의 덫에 어떤 게 진위인지를 모르고 그냥 특히 음악 뭐가 중요해요? 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필요한 신문물이니까 그래도 뭐 일제시대 때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긴 했는데 막상 그 안에는 많은 그 친일 코드, 종일 매국 코드가 들어있다는 거.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 사진 볼까요? 그 용정 사진 보이죠? 그 앞에 있는 신사. 어쨌든 참 그래서 저도 좀 난감한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런 노래는 부르질 않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국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우리 문화독립군이 참 이걸 탁 나서서 했으면 좋은데 그 쉽지가 않죠. 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노래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곤 했지만은 열심히 할수록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면은 더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뮤지컬에 나오는 곡들의 진짜와 가짜 또 아니면 각색을 했을 때 얼마큼 사실을 반영하고 좀 각색을 통해서 미화시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그 음악을 통해서 조명해 보자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이 저도 이제 그 작게 보면은 음악이 문화이잖아요. 문화의 진짜 힘이 참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조금 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왜곡되지 않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더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무턱대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나, 알고 불렀었으면 정말 달랐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미 선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선배님들이 다 불러왔던 곡들이다 보니까 아무 뭐 검증 없이 의심 없이 우리들은 불러왔었었는데 이게 이런 큰 문제일 줄이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는 그냥 기능인이 아니라 그 안에 정신과 철학이 있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좀 그 역사하고 문학,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집단지성이 좀 높아지면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또 김주영 박사님께서 사료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끼리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렇죠. 네. 근데 김주영 박사님께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새로운 분야, 그 다음에 우리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와 문학을, 그 다음에 철학, 심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해보는데요. 오늘 K문화독립군이 K-팝페라라고 하는 이 뮤지컬 장르를 통해서 독립운동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기회를 또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